레슨 2 시작합시다. 어떻게 레슨 2까지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엄마는 평생 동안 아침밥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어. 나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어.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 매일매일 20년 동안 먹고 왔어. 는 다른 의미예요. 느낌이 달라요. 팩트는 같겠죠. 아침에 밥 먹은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밥한 것도 똑같고요. 이해가 돼요? 느낌이 다르죠?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이해해 봅시다. Use passive voice when you do not know the agent of the action or when the agent is not important. 자, 이걸 액션한 에이전트가 누군지 모를 때 또는 에이전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수동태를 씁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ews about the child violence is being reported in detail. Reported by newspaper, reported by the reporter, reported by the local newspaper.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누가 얘기했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뉴스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use passive voice when you don't want to mention the agent, particularly to avoid blaming the agent. 자, 누구가 얘기했는지, 누구가 한 짓인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라도 수동태로 쓸 수 있죠. Some factual mistakes were made in the article about the young artist. She was 5 years old when she had an exhibition, not 4. We know who made this mistake, but we don't wish to name a person. 이런 수동태적인 문장은 언제 봤냐면요. 작년인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감염이 돼서 반에서 수업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받았던 문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모 씨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능동태적으로 누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아니라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선생님이 수업에 참관한 관계로 더 이상 수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온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도 뭐죠? 잠시만요. 멈춰야겠습니다. 네,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공인들이나 아니면 매체, 언론 매체에서 사과문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사과를 하는데 왠지 엄청 수동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못이 벌어졌다.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유감스러운 일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엄청 회피하는 걸로 들려요. 왜? 왜냐면 이거는 사과하는 사람이 본인의 책임을 지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냐.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줬다가 아니라 나는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지만 네가 상처받았잖아. 나는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네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명예가 실추가 됐잖아. 내가 뉴스를 정확하게 리포트를 하지 못했지만 그건 너를 인생을 뭐 망가뜨리고자 한 건 아니었잖아. 라는 의도로 읽혀지죠. 그래서 그런 수동태적인 행동에서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선택이죠. 이 능동적으로 쓰는지 수동적으로 쓰는지는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눈 가리고 앙을 해서 이거 좀 태도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말한 것 뿐이다. 나는 이런 말을 했고 너는 상처를 입었고 라고 하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네가 상처를 입었다가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사업이 망했다던가 내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전달해서 네 사업이 투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던가 너의 회사가 주가가 떨어졌다던가 너의 가족이 개인 정보가 너를 특별히 지목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김모 우씨라고 했는데 그게 김범우이라고 합시다. 말은 얘기하면 김범우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 다닌 사람 중에 김땡우가 너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수동태가 많이 쓰여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이 수동태의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뭐죠? 비동사 PP나 그냥 비동사 PP와 그냥 비동사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이 됐으니까 이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배우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마 고객센터와 여러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객센터에서는 회사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느낀 거에 대해서 내가 동감해. 안타깝게 생각해. 네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이야. 라고 이제 돌려서 말하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트레이닝이잖아요. 결국에는 반복된 학습인데. 그래서 물건이 왜 이렇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느냐 하면 고객님의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화살이 돌려왔죠? 맞아요. 고객의 스탠다드가 지금 화두에 올라있죠. 회사가 스탠다드를 못 맞춘 게 화두가 아니라 고객가 높은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거가 화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저렇게 까탈스러워. 그러면 3만 원짜리가 그 정도밖에 안 하지. 30만 원짜리 사든가 하면서 이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죠. 아이가 먹는 음식 이래도 되나요? 라고 하면 아니 애엄마가 아니면 애아빠가 애 먹는 음식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싶으면 그냥 만들어서 먹이든가 그걸 사 먹이면서 음식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는 3만 원짜리 뭐 사 먹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죠.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쏠리는지 보이십니까?
다음에 어디로 쏠렸어야 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파는 경우라면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먹었을 때 탈이 안 나는 음식이어야 하죠. 그죠? 근데 아이가 먹었을 때 탈이 났어요. 아니면 노인이 먹었을 때 탈이 났어요. 근데 20대 청년이 먹었을 땐 탈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탈은 안 났어요. 소화가 안 됐거나 화장실에 잘 못 갔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코가 막혀 있어. 왜냐면 몸이 붓는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좀 신체에서 덜 나는 거죠. 하지만 노인이나 아이에게는 더 예민하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홍조가 난다든지 눈이 충혈된다든지 편도선이 붓는다든지 비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아이가 예민하면 아이한테 먹이지 말았어야지. 그 시점이 아니죠. 그 시점이 아니죠. 니네 엄마가 그렇게 예민하면 니네 엄마가 사 먹지 말았어야지. 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거는 돈을 3만 원을 줬건 30만 원을 줬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수동태를 많이 이용하고 본인의 관계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또 많이 접해왔습니다. 음료를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는 수동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못 먹겠어요가 아니라 사람 못 먹는 걸 파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주어가 내가 못 먹는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의미가 생기죠?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이 사람 입맛이 안 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죠. 이거 사람 먹을 수 없는 걸 팔았어요. 바꿔주세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반 이상 다 먹고 있죠. 먹어놨어요. 음료를 다 마시고. 거의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맛없었다고. 이거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 본인은 사람인가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컴플레인을 하죠. 왜? 음료가 문제가 있다는 걸 포인트로 맞춰야지. 내가 맛이 없었다를 포인트로 맞추면 안 되죠. 결국에는 내가 맛이 없었다는 거죠. 음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신 게 먹기 싫었다면 시지 않은 거를 음료를 시켰으면 되고 달지 않은 걸 먹고 싶었다면 달지 않은 걸 시켰으면 되죠. 근데 깨라미 마키아토를 시켜놓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어떻게 이걸 사람 먹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수동태 능동태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드는 블랙 컨슈머들에게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걸 이렇게 팔면 먹을 수 없네 음료가.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먹을 수 없긴 자기 다 먹어놓고 갖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손님 이게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손님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음료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 입맛이 맞으시는 분들은 잘 드십니다. 근데 이게 입맛이 안 맞으시면 다른 음료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냥 해드릴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말과 함께 이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료를 잘못 시킨 거죠. 제대로 알지 않고 시킨 거예요. 자기가 맛있겠거니 하고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생돈을 날릴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남 탓을 하는 게 된 거죠. 내가 다음에 음료 시킬 때는 제대로 시켜야지가 아니라 아니 뭐 이래? 음료가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음료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를 본인이 먹은 입장이라면 먹을 수 없어요. 음료를 먹을 수 없는 걸 했네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이게 먹을 수 없는 더 길게 얘기하시면 합시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분명히 상대방은 사과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본인은 사과받은 느낌이 전혀 안 들 때가 있죠. 그게 그 가스라이팅 마찬가지인데 네가 속상하다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힘든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그만해야죠. 그죠? 아니 사과하는데도 뭐, 사과하는 것도 트집이야? 내가 말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너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컨트롤링 엄청 하네. 진짜 장난 아니네. 나는 너한테 불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대화가 가면 그냥 접어야죠. 그죠? 네. 접으세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한테 말로 이겨버리는 사람이랑, 그렇게 뭐, 정서적으로 뭐, 교류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면 돼요. 악연을 만들 것도 없고, 그냥 잘 가.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미안.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너는 인간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랑 상종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바운드 브리지라 그러죠. 그 인연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냥 흐트러지게 놔두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모르게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잘못되고 나만 잘나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본인 자신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다면 빨리 인지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약간 난감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자기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수동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Complete the radio report in the passive voice using the verb in parentheses. parentheses는 별거 아니에요. 가로 안에 있는 가로입니다. 가로. parentheses 문법적인 그 문장이 아니에요. And the verb tense is indicated. Then take turns with a partner reading the reports aloud. Prodigies from around the world라는 토픽입니다. Audience around the world have been captivated over the past 2 weeks as Lang Lang, the Chinese pianist, performed his latest work. 이 사람 콘서트를 내가 가봤던 것 같은데. 자.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있고 시제가 나와 있죠.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여기 시제에서 present perfect이라고 썼기 때문에 present perfect 폼에서 captivated라고 적은 것 뿐이에요. 왜? 수동태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왜 present perfect인지, 이게 왜 future tense인지, 이게 왜 past tense인지를 지금 구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제를 짬뽕으로 다 배워보기 이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captivate에서 captivated라고 다 하겠죠. future에서는 동사가 그냥 있죠. past에는 동사가 바뀌죠.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죠? 벌써 잘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음 몇 분이나 됐죠? 잠깐만요. 다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present perfect인지 아니면 present tense인지 past tense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페이지를 가면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ractice 2 봅시다. 그러면 practice number 2. Read the statement, respond the statement by completing the sentence using passive form of the verb tense indicated. 자, verb tense indicated라고 했죠. 현재요, 과거요, past tense, present perfect, present progressive, future tense, present tense. 여기에 맞추면 되고 수동태였기 때문에 다 ED로 가겠죠. future tense 빼고는. 그죠? present tense에서는 미동사가 나올 거고요. past tense에서는 미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왔겠죠. 동사는 벌써 PP가 돼 있고요. 즉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필요한 건 expose가 present perfect에서 수동태 형태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expose가 present perfec에서 수동태라면 ed가 나오고 has been이 나오죠. 왜? 죄니까요.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have been이 아니라 has been. 그죠? present progressive는 뭐예요? 비동사 ing잖아요. 근데 비동사 ing를 할 수가 없죠. 수동태니까. 비동사가 ing가 되고 ed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future는 뭐예요? we 나오죠? 비동사 나왔어요 하고 그 다음에 ppf 폼이죠. 어때요? 할만해요. 이걸 다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장이 왜 present perfect form인지 이게 present progressive form인지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유닛 1에서 수동태를 배우는 거지 시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시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를 지금 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를 모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봅시다. 자,
가로에 있는 parenthesis라고 그랬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볼 때마다 학생들이 움찔움찔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로. 우리가 그 가로 맞습니다. 레슨 2 마쳤습니다. 레슨 3에서 다시 봅시다.